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을 주로 알려주는 채널입니다. 8월 7일 수요일인데 날씨가 여전히 덥습니다. 오늘이 입추, 지금 가을로 향해 가는 첫날인데 아직도 뭐 날씨는 지금 엄청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어저께 이제 선배님들하고 몸에 좋은 이제 해신탕을 이제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요즘 이제 밭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할머니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런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깝게 지낸 선배님께서 이 장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 일하다가 보고 지금 각별하게 지금 건강 관리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일하고 계시는 부모님께 오늘 한번 전화 드려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소식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자, 어제 이제 제가 국민지원금 25만원, 이 전 국민에게 이제 지원해주겠다라는 이제 정부, 국회,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해서, 국회에 이제 통과를 했었죠. 통과해서 이제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아요. 전 가족, 국민들에게 25만원.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자영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골목시장 활성화, 내수 진작 효과를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 재원이 13조 원 되는 돈, 여기 우리가 낸 세금이죠, 세금. 이 세금을 이제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 재원을 좀 마련하기가 아직 좀 불명확하다. 효과에 대한 이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대하신 분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조삼모사라는 것처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나중에 받았지만 나중에 더 토해내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이제 시선에서 바라보는 의견이 많았는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 찬반 댓글 나눠줬는데 팽팽했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거의 정말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이 팽팽했는데, 이 시선을 바라보는 이제 시선들이 되게 이제 다양하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입장에서는 이제 주는 거는 찬성하죠. 주는 거 좋죠. 저희 식구들 5명이니까 좀 짭짤한 수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대로 조금 이제 불안한, 좀 받아 좀 찝찝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상황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소식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좀 돈 없는 것 같아요. 이 주변에 사실 돈 이렇게 있어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부자들은 돈 있다는 소리 안 하겠죠. 돈 있다고 하면 돈 빌려주라고 하고 막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부자들은 사람들하고 잘 안 사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지방의 이제 경제를 이야기하면 이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이제 이자를 못 낼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 가계 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 사는 비용들 대부분 대출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요. 또 자영업들도 사업하면서 은행의 힘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이런 이제 경제들이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지방일수록 이 경제가 좀 취약하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쌓이다 지금 이제 터지려고 하는데, 이제 그 터지는 상황들이 이제 경매 물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갔다. 부동산이 경매로 늘어갔다, 빨간 딱지가 붙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경매 물건들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 사례를 좀 들어보면 7월 기준으로, 지난달 기준으로 경매 물건이 이제 629건, 이 부동산 관련해서. 근데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대비했을 때도 이 경매가 이제 늘어났다는 소리는 결국에 이제 부동산을 예로 들면 영끌이라고 하죠. 이 집을 살려고 할 때 보통 2020년 그 정도 전후가 될 겁니다. 2020년, 2022년 그 전 사이에 부동산 광풍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거의 진짜 풀로 끌어당겨가지고 이 집을 사는 거죠.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를 했을 건데, 이게 부동산이 좋았을 때는 갭 투자도 가능했었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의 미분양도 늘어나고 건설이 부도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역풍을 맞게 되는, 부메랑을 맞게 되는 상황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년층 20대 30대 사실 월급이라든가 급여 수준 또 모아놓은 돈들이 여의치 않은 그런 세대들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벌어들인 수익보다 이자 낼 돈이 많아지는 거죠. 답은 안 보이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집을 내놨는데 팔리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행에서 임의경매라는 게 은행에서 채권을 다 걸어두고 하죠. 은행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니까 금융권,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저당을 받죠. 근저당. 결국에 이제 이자가 이제 계속 연차가 되고 돈을 맡게 되는 상황이 돼요. 못 내면 결국에는 이 부동산에 압류를 넣고 경매를 붙이는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죠. 재판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 이제 붙여버리니까 거기서 돈
경매로 해서 빼나가는. 그래서 아파트 좀 보면은 요즘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단지수가 많다 보니까 이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가격이 좀 이렇게 평균 시세보다 뚝 떨어져서, 예, 금매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아무튼 안타까운 사례들죠. 이런 물건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피와 땀과 눈물이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뭐 전북 사례뿐만 아니라 광주도 그렇고 전남도 그렇고 이 데이터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고금리 속에서 이제 대출금을 못 갚아서 임의 경매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 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이 주변에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죠. 뭐 개인도 사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이제 경매 물건을 많이 넣은 곳은 이제 이 법인입니다. 법인. 그러니까 회사들이죠. 뭐 자영업 큰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제조업 큰 회사들 이제 뭐 회사들이 이제 담아놨던 것들이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이제 처리가 되고 있다. 근데 이 여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개인에게 불똥이 튀고 있는 상황이 우리 지역의 부동산에 미치고 있다. 경매에 대한 이야기들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올라가고 아파트 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뭐 급여 생활자도 필요하죠. 연봉이 좀 센 사람들, 안정적으로 이렇게 소득 수준이 된 그런 기업들, 예컨대 뭐 대기업이라든가 이 안정적인 협력업체들, 뭐 연구소라든가 기타 R&D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박혀 있으면은 지방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텐데, 이 광주로 예를 들면 크게 이제 세 개의 산업이 있었죠. 이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 그리고 광산업이라는 게 최근 10년 사이에 주목할 만한 미래 성장축이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뚜껑을 까놓고 보니까 자동차 빼놓고는 사실상 다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 나오고 있는데, 이 산업이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사실 뭐 10개 중에서 한두 개 성공할까 말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역으로 봤을 때 이 여파들이 좀 많이 지금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오로지 이제 자동차, 기아 자동차가 매출이 14조죠. 협력업체들 다 자동차로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이제 생태계가 광주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야죠. 그래서 광주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 곳들이 하남산단, 평동산단, 첨단산단 그쪽으로 이제 집주 근접이라고 해서 수완지구, 첨단지구 뭐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그 배후 단지로서 그나마 좀 버티고 가고 있는데, 이제 기업이 잘 안 돼 버리면 이제 제조업이 매출이 줄어들고 경쟁력이 상실하게 되면 그나마 이제 버티고 있던 이제 부동산 값들도 땅의 가치들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들면 월급 받는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광주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방을 찾아서 떠나게 되는, 수도권 서울로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들 좀 공부하는데 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광주 제조업의 70%가량은 이미 중국 기업에 추월을 당했거나 이제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광주가 내수도 있지만 수출하는 기업들 많은데, 이 수출 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게 많이 쫓겨나고 있다. 중국이 많이 쫓아오고 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제품들 좀 무시하고 우리가 기술적 우위에 있었는데, 이 현상들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광주 상공회의소에서 광주 지역 기업 15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저가 물량 공세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62.5%가 피해가 있다. 피해가 예상된다. 판매 단가가 하락되고 내수가 감소되고 해외 판매가 부진하면서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 기술 품질, 이게 이제 꼭 굉장히 월등하게 이제 향상이 되고 있어서 5년 내에 추월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신 분들이 10명 중에서 7명 사장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고부가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그런 이제 전략들, 계획들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제조업이라는 게 이 광주의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이 날개 같은 조직인데, 이게 이제 흔들리게 되면, 앞으로 5년이나 이런 정도 흔들리게 되면 지역의 미래가 좀 암울하게 되진 않을까. 제조업에서도 상당히 정치인들도 그렇고 지자체장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영업을 올리는 사기꾼, 사기꾼, 이런 사기꾼도 많이 늘어나거든요.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있고, 지금 이제 자영업 사장님들 너무 힘든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기꾼, 이게 군인을 사칭한 사기꾼들이 전국에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광주 전남에서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주문해요. 700만 원 정도 도시락 준비한다. 이 장병과
이 사병들, 이 장교들 도시락 하려고 하니까 많이 필요한 거죠, 도시락.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준비를 하고 이 내부 이제 공문 같은 거 문서를 군부대 공문,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31사단에 통용되는 그런 문서를 사장님한테 보내주는 거죠. 전화하고 문서 보내주고 사진 보내주고 하면은 대부분은 사장님들이 믿을 수밖에 없죠. 가뜩이나 이제 장사가 안 되잖아요. 주문도 안 들어오는데 700만 원어치 주문 들어오면 와 지금 입장에서는 매출 7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준비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실제로 광주 북구에 있는 도시락 가게 엊그저께 이 군인을 사칭했어요. 예. 모 부대에 소위라고 하지 사칭한 사람이 이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기를 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납품하려고 한 날 도시락을 140만 원어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한 거죠. 기대에 가득 차서 매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전화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전화 온 내용들은 야 지금 당장 지금 은행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 납품 대금을 미리 좀 보내달라. 그러면은 내가 현금으로 다시 주겠다. 근데 군인들 군부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 내부 문건도 밖으로 나가면 정보 유출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영업 사장님들을 현혹시켜서 이 돈을 빼서 편취를 하는 사기꾼, 나쁜 놈들이죠. 이런 놈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업체들, 또 음식 하시는 분들, 또 커피숍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런 전화가 오면 절대로 의심을 하고 수상하게 느낀 다음에 절대로 응대하지 말라. 그 이제 피해가 당하면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주변에도 이런 사례들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기꾼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개발 소식 하나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광주로 보면 구도시, 이제 금남로로 이렇게 해서 지하철도 있고 금남로. 그래서 지금 두산 제니스 이 바로 건너편에 누문 이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8년이래. 한 2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저도 이제 한 3, 4년 전에 현장 취재를 여러 차례 가보기도 했고, 다양하게 이제 그 추진위 쪽도 만나보고, 조합 쪽 만나보고, 비대위도 만나보고, 만났습니다. 여기 세대수가 꽤 많아요. 부지수가 33,000평 정도 되고, 여기 3,000여 세대 정도 되는, 이제 재개발 사업인데, 이 방식 조금 다른 재개발과 좀 다른 게, 뉴스테이 방식이죠.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하죠. 임대 아파트 사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좀 그 도심권의, 어떻게 보면 핵심 자리인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이게 싸게 공급돼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재개발을 18년 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 살았던 이제 주민들 대부분이 재개발하면 대부분 한 10명 중에서 9명은 분양권이라든가 들어서 살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정반대 입장이죠. 이 조합원 수가 한 363명 정도 되는데 현금 청사 나가겠다 이거 안 하겠다 다 말하고 나가겠다 하신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이 절반이고 나가겠다는 사람이 절반이고 왠지 이제 첫 시작부터 이 옷단추를 좀 잘 먹긴 그런 느낌들이 좀 있었죠. 이곳이 이제 그 비수도권 정비구역 최초로 임대주택 사업 이제 뉴스테이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업이 취지는 좋았지만 현실하고는 조금 엇박자를 보였던 것 같아요. 이 뉴스테이는 이 공공임대와 달리 이 주택 크기 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도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제한하고 이 8년 보주. 그러니까 서민이나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안 맞은 거죠. 안 맞아서 지금은 이제 2020년도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를 했었는데 관리처분 되면은 사실은 이제 8분 홍선을 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철거를 하고 이제 뭐 공사 이제 착공까지 가는 그 단계인데 여기는 지금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 현장을 좀 지나가면은 아시잖아요. 이거 하는데 다 철거를 금방이나 할 것처럼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철거가 오랜 동안 안 되면서 이제 슬럼화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서인주 팩토리 구독자님들 상당 부분들이 여기 조합원으로 가입되신 분도 있고 여기 이제 아버님이나 부모님 친척 지인들이 여기 이제 그 청산자라든가 조합원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한테도 민원을 많이 넣어주고 뭐 취재라든가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상황은 거의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모르는 상황 같은데요. 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각종 소송도 많이 되고 있고 행정심판 돼 있습니다.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현재 상황은 좀 답답한 상황이다. 현장 가보면 뭐 쓰레기도 많고 곳곳에 좀 방치돼 있어 슬럼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현장을 한번 가서
그 현장 모습들도 카메라를 좀 담아보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또 현장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환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광주, 전남 코로나 환자들이 한 6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몸이 조금 아프고 몸이 피곤하시고 으슬으슬하신 분들 이게 더위 먹은 게 아니라 코로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 병원에서 좀 가셔서 몸 관리 좀 잘하시고 이 무더위 이제 거의 이제 여름 이제 조금 지나면 여름 지나갈 것 같으니까 무더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